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주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항대를 돌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항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커까지 또 발동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주님들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셨을 거라 봅니다. 저 역시 오늘 흐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오히려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줄 알았던 이 실적 발표가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우리 시장에는 거대한 이 실망 매물로 지금 쏟아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완벽한 변곡점을 만들어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항대를 또 돌파를 하지 못하더니 아침 시가부터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을 바로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일봉상의 61선에 주가가 다시 터치를 하더란 겁니다. 물론 장중에 지금 이제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마감을 해주긴 해서 바닥 테스트를 하는 거고 빠르게 전환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그런데 깨진 흐름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삼성전자가 깨졌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이 깨짐이 발생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도를 해버려야 되냐? 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밀리더라도 거기는 우린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하단 라인대, 그러니까 중기적 바닥을 날리는 파란 밴드에서 반등을 보여주느냐,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이번 조정 역시 우리가 더 좋은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비중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확실한 그 기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선에서 겨우 꼬리를 달고 마감한 이 삼성전자, 내일 다시 지지력을 확보하고 추세를 돌려세울 수 있을지, 현재 구간에서 주포들이 숨겨놓은 수급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화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가 제가 이제 장중에 수급을 추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설명해 가서, 일단 제 영상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삼성전자는 제가 그동안 이 9만원 라인일 때도 매집 밴드 라인에서는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7만원의 자리에서도 계속 일관되게 이 매수에 대한 그 타이밍을 짚어드렸던 종목이란 말이죠. 지금 비록 시장 영향으로 장중에 조정이 지금 지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저 맥주 코치는 지금 이 삼성전자가 절대 여기가 이제 최종 고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된 조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상승 파동이 저는 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여러분들께 기준을 세워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봉상에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1차, 2차, 그리고 3차, 4차. 현재 상승 4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제 밑에서부터 워낙 이제 무서운 속도로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장중에 체크하는 이 과열 밴드에 주가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흐름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과열에 터치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숨고르기 조정은 발생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이다라는 거죠. 그 변동성이 좀 과하게 나와서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이 현재 들어오는 이 잔인한 조정 역시도 결국에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관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아직 나오지 않은 마지막 이 상승 5파동에, 그러니까 진짜 이 피날레 랠리를 확인하러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우상향 랠리가 펼쳐졌던 대세 상승 구간에 대한 조정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매번 이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올 때는 분명히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가혹한 조정은 늘 발생을 했습니다. 03년도와 04년도 대세 상승기에도 조정은 매번 발생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형태는 상당히 다양하게 발생했지만, 그 주포들이 잠시 쉬어가는 국면에 나왔던 조정폭이 최대 20%까지도 밀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현재 이 과거의 시장보다 당연히 역대급 유동성 랠리를 보이고 있고, 엄청 이 과열에 대한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역사적 조정폭보다는 좀 더 이 하방에 대한 조정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 있던 상승 구간마다 나왔던 조정 파동을 좀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상승 파동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폭이 점점 커지다라는 그 흐름이 딱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조정폭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첫 번째 조정이 발생했을 때 한 8% 정도가 빠졌고요. 두 번째 조정이 발생이 됐을 때가 이제 한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동학적에 발생됐던 때인데, 이때도 이제 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니까 한 25%의 조정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미 제가 보여드린 그 역사의 조정 뭐 20%를 훨씬 넘어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계속 점점점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죠. 뭐 조정에 대한 각도도 점점 커지고 있고, 각도 자체가 현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25%보다 더 큰 조정, 그래서 이 30%에 대한 조정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정에 대한 폭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디 가격이냐? 바로 이 26만 원 선 가격이 딱 지키더라는 거죠. 그게 주봉이 이제 20주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꼬리 라인 때 있죠. 중요한 가격과도 맞물리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명확하게 짚어드렸던 시나리오가 뭐냐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보통 이제 노란 밴드를 계속적으로 타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안는 흐름이 나오면 가장 베스트인데, 근데 조정에 대한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안착에 대한 부분이 실패가 돼서 그럼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그럼 이 파란 밴드 라인 때까지 밀리게 되는데, 근데 이 파란 밴드 역시 세력들이 물량을 가장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러니까 방어를 해주는 매집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최종에 대한 자리가 방금 전에 계산해드린 26만 원 선과 또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맞물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는 이 기술적 분석상에서 지금 맞물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중첩이 되게 되면 주포들이 자금을 투입해서 강력한 지지벽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일 아침 시장 움직이는 걸 우리가 당연히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오늘 일단 장중에 돌파를 해줘야 될 이 추세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실패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 밑으로 내려올 이 가능성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제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죠. 내일 아침 장중에 험악한 하락 파동이 한 차례 더 떨어지더라도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우리가 무서워야 될 자리가 아니라 다시 비중을 채우던가 매수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이 뭐 우리 장도 우리 장이지만 미국 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인텔 역시도 지금 고점에 대해서 슈팅이 한번 나오고 지지를 받았던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가가 상당히 안 좋은데, 그러니까 21선 이탈 시가죠. 근데 강하게 내려오더라도 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페이크성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지라는 거죠, 여기 밴드는. 더 중요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당연히 지금 현재 시세 흐름이 상당히 안 좋죠. 왜? 지지를 해왔던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하락이 열리긴 했는데 얘도 갭 보이시죠? 800달러. 그리고 이 900달러 라인은 어차피 이 구간은 또 매수에 대한 존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격이 오게 되면 반발 매수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비교를 하면 여기서 한 파동이 빠지더라도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의 이 차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도체 지수까지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 역시 지금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은 보여줬고 한 차례 큰 하락이 떨어졌고 뭐 오늘도 저항에서 시작을 해서 뭐 더 저가를 낮추는 밀리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딱 눈에 보이잖아요. 12,000포인트. 이동평균선과 하단 가격, 갭자리까지. 지금 이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들이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지난번에 이렇게 중요한 라인에서 갭하락이 한번 발생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뭐 갭하락이 나오든 장중에 큰 하락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내동매매하면서 물량을 던질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철저하게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 긴 호흡으로 이어온 대세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이 중인데 시장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변형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제가 이 앞전에 뭐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드렸듯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이격이 없는 자리에서는 일시적으로 깨짐이 되는 이 변형 형태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그 뒤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적 바닥을 찍고 똑같죠. 저점을 깨는 그런 형태가 나고 나서 엄청 강한 추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좀 약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이 노란 밴드에서 지지를 최대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좀 반등에 대한 흐름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변형이 나와서 이 한 박스가 더 빠진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또한 우리는 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포들이 이렇게 판을 지금 짜고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시나리오, 현재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5일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죠. 상당히 이게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일단 짧게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이 노란 밴드에 이제 주가가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존이 맞습니다. 변형이 나오더라도 여기도 매수존이 맞아요, 여러분들. 그 가격이, 그러니까 30만 원을 제가 항상 뭐 깨지고 반등 30만 원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혹시 깨진다 하더라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고점 대비 30%에 대한 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격이 바로 이 파란 밴드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터치가 되면 안 되고 가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터치가 되더라도 그 자리는 중기적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보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밀렸다고 해서 이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된 이 실적만 보더라도 전 사실상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번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89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컨센서스였던 이 85조를 가볍게 뛰어넘은 역대급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주포들이 이걸 어떻게 밀어버렸냐면, 일각에서 기대했던 이 100조 원을 들이대면서 그 눈높이에 살짝 못 미쳤다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명분을 갖다 대주면서 이제 주가를 하락을 시켜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정말 기가 차는 게 이 거대한 호재를 그냥 이 악재로 둔갑을 시켜버리더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진짜 팩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이제 분기마다 계속 역대급 실적을 만들고 있는 게 팩트고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번 2분기에 거둔 89조 원이라는 이 영업이익은 미국 시장의 대장이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이죠. 엔비디아마저도 가볍게 뛰어넘어버린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의 대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하락들, 엄청난 변동성들이 지금 주포들이 대놓고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투매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우린 그때 겁먹고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강력하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그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그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이 맥점 분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이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제 저항이긴 하죠, 여러분들. 근데 다시 돌파를 해서 올라타 버린다. 그래서 이 고가 추세에 대해서 돌파를 보이게 되면 그때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이 나오는 조정 추세를 돌파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어제도 돌파를 기대했지만 그런데 시가부터 이탈이 나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아래로는 또 어때요? 가격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쌍바닥의 흐름으로 이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좀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이대로 이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때죠. 그 하락이 나오면 이제 제가 이야기한 이 맥점의 중기적 바닥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자리가 현재 이제 고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비중을 채울 수 있는 이 추매의 맥점이 될 거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이 삼성전자, 장중에 주포들이 보여주는 이 최종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투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원래 키움증권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는 거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그 주포들이 기습적으로 쏘아올리는 이 결정적인 변곡 신호 놓치지 않고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